안녕하세요. 코인 드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재밌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코인 쪽에서 특별한 이슈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저희가 코인 투자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거니와 시청자분들도 성장할 수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경기 침체가 약하게 부드럽게 온다라면 전저점 이하로 이탈하지 않거나 이탈을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진 않겠지만, 반대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크게 온다면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수 있다. 이 두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모호한데요. 경기 침체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이 있던 게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지표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10월과 비교했을 때 예상치를 2배나 웃돌았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을 겁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임금이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될 테고,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니까 내년 2월에도 빅스텝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고용지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자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다루는 이 내용들은 파월 의장의 직접적인 표현과 발표에 활용된 그래프 지표들이고, 분석 내용들은 골드만삭스, JP모건, 월스트리트 저널 등 참고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파월 의장이 브루스킹 연구소에서 연설한 내용을 한국은행이 종합한 자료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인 근원 물가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상승하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년 중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내년에 주거비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했었고, 보시는 지표는 실업률이고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실업률이 오를 때마다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내의 주요 업종별 구인 공고를 보면 지금 고용률이 매우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공고가 급감을 하고 있고 인원 긴축에도 들어갔습니다. 뉴스도 보시면 대형 기업들의 채용 감소라던가 대규모 해고에 관련된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고용률이 좋아요. 이걸 알고 봤더니 풀타임 정규직들은 줄어들고 있고 파트타임이나 멀티잡, 아르바이트 개념들의 직업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 상승과 이 고용은 일치적인 것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웨어하우싱과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무역이나 물품 운송, 화물 보관 적재, 리테일 트레이드는 개인 상품 사업,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해당 업종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퇴직금을 준 겁니다. 미국 퇴직금은 3개월치를 주는 게 보통적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임금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이 고용지표를 가지고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결과를 유추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구직자가 많고 일자리가 더 적어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더 많고 구직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 정권 관련해서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도 하고 노령 인구가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요.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0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직장에 복귀할 줄 알았는데 대거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출생 연도가 1946년에서 64년생 2세대 분들이신데, 이분들을 한국 나이로 따지면 58세에서 76세, 그러니까 각 직책에 있어 숙련자들인 거죠. 은퇴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벌어 놓으신 것도 있고 노후 준비를 생각할 때였는데 때마침 코로나로 쉬어보니 좋더라. 그리고 미국은 또 연금이 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꼬박꼬박 3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파월은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고령 인구 중심으로 대사직이 발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고용시장에 돌아오지 않아 노동력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것보다 많은 과도한 퇴직이 발생을 했다며 부족한 노동력 350만 명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요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같은 날 예런 재무부 장관도 기업 채용을 늦추면 광범위한 해고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착륙의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설사 저축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크지 않으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경착륙을 막을 수는 있다라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작용이 또 나올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연준의 입장이었고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보기 힘들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긴 할 건데 빠르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3.5%나 3%의 금리 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중요한 것은 13일에 미 물가지표, 14일에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발표를 보시면서 향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대응책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매를 맞을 때 알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준비를 잘 해주시고 대응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존중하고 존경하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